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은 방치형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내 방치형 게임의 조상격이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게임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준 만수르 게임을 예시로 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치형 게임을 개발하시려는 1인 개발자분들이나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일단 대포장 시대라는 게임을 먼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하고 며칠 뒤에 퇴사하신 디자이너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몇 달 후에 저희 대표님께 자기가 속한 팀이 개발한 게임이라고 보여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포장 시대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가 게임 개발보다는 엔터테인먼트나 커뮤니티 앱을 위주로 개발을 했는데 저 대포장 시대를 본 대표님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인디게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국내 방치형 게임의 원조격으로 볼 수 있는 대포장 시대라는 게임은 과자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포장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과대 포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게임이죠. 저는 이 게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음 포장지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두 번째는 왜 광고를 안 달았지? 였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아무 컨트롤이나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방치시키고도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다면 계속 게임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면 이것도 충분히 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방치형 게임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당시 화제가 되고 있던 만수르를 보고 이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천조의 재산을 과연 어떻게 모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면 방치형 게임에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회의 때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보통 하루에서 길면 3일에서 4일까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이유는 처음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막상 하루만 지나도 그 아이디어에서 단점들이 많이 보일 때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미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이미 나와 있거나 또는 너무 매니아층만 타겟이 되거나 그리고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별로거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최종 개발 확정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디어가 최종 확정이 되고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좋을까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유머 요소가 더 크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뻔하잖아요. 뻔한 생각이나 예측 가능한 생각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그닥 재미를 못 느끼겠죠? 그래서 독특한 직업이나 심의에 걸리지 않을 불법적인 방법 위주로 약 20개의 직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출시 후에 자해 공갈이나 배달 알바, 셀카봉 판매, 가짜 휘발유 판매 같은 게 유저들에게 재밌고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죠. 자, 이제 얼추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었으니 개발을 시작해야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제가 직접 개발한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입사한 지 약 4개월 정도 되고 이 게임이 개발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햇병아리 개발자로 왓썰이나 귀신 소리 찾기 등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만 만들 줄 알았고 이 만수르 게임은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졌는데 오픈GL이라는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제 선임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하고 싶었지만 코코스 2DX나 유니티 3D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픈GL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했죠. 물론 그 후에 코코스 2DX를 독학해서 만수르 게임 2 금수저를 비롯한 방치형 게임 4개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방치형 게임을 개발할 때 개발을 먼저 시작하고 이미지는 우선 개발자가 임의로 더미 이미지를 사용해서 게임에 들어갈 이미지의 위치나 UI를 잡고 개발을 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추가 및 수정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 필요했던 이미지가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추가로 많은 이미지 리소스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발이 얼추 진행되고 이미지도 거의 확정 단계가 오면 방치형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레벨 디자인을 합니다. 레벨 디자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게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치형 게임에서 처음 게임을 시작하고 돈이나 자원을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텐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씩 상승할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적고 캐릭터가 버는 비용이 많으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겠죠.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많게 하고 캐릭터가 버는 비용이 적으면 너무 어려워지겠죠. 대부분 방치형 게임이 실패하는 게 바로 이 레벨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꿀팁을 드리자면 이미 성공한 방치형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꼭 참고하세요. 국내 방치형 게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들 게임을 검색하면 해외 방치형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임은 위키에 레벨 디자인을 공개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레벨을 1업 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이 3%씩 증가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레벨이 100을 넘으면 그때부터 1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이 5%씩 증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방치형 게임을 처음 만들 땐 클리커 히어로즈라는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참고했고 그 후엔 다른 방치형 게임을 다운받아서 직접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산하고 통계를 내서 레벨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디자인이 단순히 게임 난이도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료 방치형 게임의 경우 수익 구조를 동영상 광고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냥 보상을 많이 주면 동영상 광고 많이 봐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죽어도 never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고생하면서 만든 게임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일입니다. 동영상 광고를 안 보면 게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극악이라면 동영상 광고를 보는 것보다 게임 삭제를 선택하는 유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게임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유저 입장에서는 동영상 광고를 굳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나지 않겠죠. 수익이 없다는 것은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갈 비용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건 정말 잘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수정 및 보완을 많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신의 한 수였던 이스터 에그가 있었습니다. 직업을 업그레이드하면 배경 이미지가 바뀌는데 그 배경 어딘가에 약 4픽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을 터치하면 직업마다 딱 한 번 일정 금액을 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유저들에게는 이 기능을 알리지 않기로 하고 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얻어 걸리게끔 했는데 어떤 유저가 숨은 돈이 있다며 블로그에 공략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유저들이 검색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죠. 입소문이 퍼지고 나서 다운로드 수가 하루에 약 2만에서 3만 명씩 될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수익 전략에 대해 얘기를 드릴게요. 이 게임이 다운로드 수가 100만이 넘어서 큰 수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인앱 결제가 없는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거둔 이유는 바로 배너 광고를 누르게 하는 유도 전략 때문이었어요. 이 게임을 출시할 당시 동영상 광고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 전면 광고와 띠배너 광고만 탑재해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게임을 플레이하면 랜덤한 시간으로 화면 상단에서 돈주머니 혹은 복권 아이템이 화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돈 주머니를 누르면 게임 머니를 바로 지급했고, 복권 아이템을 누르면 복권 팝업 창이 떠서 화면을 드래그하면 당첨 금액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기능이었죠. 화면 하단 중앙부에 띠배너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는데, 돈주머니와 복권을 누르기 위해 실수로 띠배너를 누르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이건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광고 클릭 유도 전략으로 노리고 만든 기능이에요. 근데 왜 유저들의 반발이 없었냐면, 생각보다 게임 머니의 보상이 적절했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로 광고 한번 눌렀다고 해서 불평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직업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돈주머니와 복권에서 당첨되는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갔죠. 만약 보상이 생각보다 형편없거나 너무 많았으면 플레이 타임이 극단적으로 줄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만수르 게임은 생각보다 레벨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에는 저런 식으로 유도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정책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개발, 디자인, 레벨 디자인까지 끝나면 테스트 후 출시 단계인데, 방치형 게임을 테스트할 때 가장 위험한 게 한 명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1인 개발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한 본인이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럴 경우 내가 놓친 문제나 버그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고,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인이라고 간주하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 교수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들은 죄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래도 버그는 나온다. 에요. 정말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꼼수, 공략을 사용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레벨 디자인 테스트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객관적인 평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는 직원들 플러스 직원들 친구 정도 가능할 것이고, 1인 개발자분의 경우는 본인 플러스 본인 친구 정도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1인 개발자분의 경우라면 개발자 소모임이나 스터디 같은 거라도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테스트 겸 평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스트까지 끝났다면 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네요. 출시 버튼을 누르면 끝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시장, 즉 유저들에게서 평가를 받고 그 피드백을 업데이트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버그들, 최적화 문제, 게임 난이도 등 인기가 많다면 어마무시하게 피드백이 올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입맛을 모두 맞춰줄 수는 없지만 버그라든지 에러, 최적화 문제는 해결하셔야겠죠? 그리고 유저 반응을 보고 점점 다운로드 수가 많아질 기미가 보이면 빠르게 다음 프로젝트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출시한 게임의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게임의 생명주기를 늘려주는 것도 수익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은 본인 몫이겠죠. 자, 오늘은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야기가 긴 만큼 좋은 정보와 꿀팁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방치형 게임이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미약한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스트리밍을 할 때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부터 다시 출근을 하느라 스트리밍을 잘 못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아마도 유동적으로 할 것 같고요. 주말에는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